함께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통 이 뉴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내란 사태가 종결이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 선고까지는 영향이 없는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긴급하게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아직 김용남 의원님은 앞 방송이 안 끝나서 중간에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먼저 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뛰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댓글에 제가 진행하는 뉴스 공감을 어떻게 하냐 지금 올라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중간에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진행하는 방송 가야 돼서 일단 충분히 열심히 이해하고 왔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성환 교수님도 제가 예. 속보 보자마자 바로 전화 드렸는데 네. 일정까지 조정해가지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왔습니다. 네, 저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마 오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좀 궁금한 것들을 차분차분 좀 짚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준일 평론가한테 뉴스 좀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것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구속 날짜 이번 처음에 구속 취소 이제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이제 측에서 할 때 이 구속 기간이 지금 넘었는데 기소를 했다.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산정 방식이 계산 방식이 시간 단위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거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1단위로 계산을 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영장 실질 심사 아니면은 그것도 뭐였죠? 갑자기 지금 체포 적부심? 적부심 뭐 요 기간을 이제 과거에 검찰이 계산할 때는 1단위로 요거를 하면 하루 빼고 뭐 이제 더 연장되는 거죠. 구속 기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라는 건데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례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시간 단위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따가 막 이제 차성환 교수님한테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시간 단위로 했다라는 게 이게 그리고 이의 제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판사의 어떤 판단이니까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요 구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구속 기한을 결정을 이런 식으로 딜을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좀 더 심각하게 봤는데 이거는 공소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라는 생각을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제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뭐 그 판결문에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 좀 있다. 네, 뉴스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판사 경력도 있으시고 지금 또 형사법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를 차성환 교수님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구속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뭐 적지만 있죠. 근데 이제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구속 취소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위법한 구금의 경우에 뒤늦게 발견해서 취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한데 하여튼 구속 사유가 사라진 거예요. 증거인멸이.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면 뭐 압수수색 영장을 불법으로 받았거나 뭐 그렇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장하시는 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했으니 그럼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아니면 이제 그때는 적법했는데 이제 뭐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증거 인멸 이유가 뭐 사라졌다, 이제 그건 좀 이제 인정해야 될 논란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 이제 그 전자의 부분을 들어서 이제 취소를 한 거죠.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우선은 차성환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제가 공처를 만드는데 저는 아무런 관여도 안 했고요. 예. 실제 그 이후 전개에 아무런 관여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의견 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2산 내란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도 악플이 막 달릴까 봐 걱정인데 저는 의욕은 좋았으나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기관 간의 어떤 경쟁을 만드는 그 빅플랜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그 당시에 그것이 정말 온갖 혼란을 다 일으킨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 그 혼란을 풀기 위해서 제가 뒤늦게 특별히 처음에는 제가 공수처가 이첩 요구한 거는 이제 들어야 된다. 예.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를 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또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공수처가 사건 안 보내고 이제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빨리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할 때 경찰한테 아예 위임하려고 했다든가 이제 그런 뻘짓을 많이 했어요 공수처가. 저는 그때마다 비판하면서 이 방향이 맞다. 또 이제 110조 그거는 물건 수액이 적용되는 거고 사람 수액 적용 안 되니 문제 없다. 예. 이런 것들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그래서 나름 균형을 잡아서 얘기를 했고요. 공수도 비판하고 검찰도 예. 비판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 이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다 구속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인 해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는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된 이유로 들은 것이 첫 번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나온 결정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 결정문 이제 어떤 기자분 전화 받았는데 잘못 읽으셔가지고 이 결정문에 보시면 내란죄 부분은 가정적 이유로 두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유는 구속 기간 산입 방식을 시간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체포 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을 내가 안 쳐주겠다. 완전 형식적인 이유로 그게 주된 이유예요. 형식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예. 근데 두 번째 부분에다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밖의 사정들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의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라 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이제 이 인지의 개념도 저는 이제 나름 보람차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 인지가 그 어떤 법률적인 의미에서 사건을 입건하거나 고소고발할 때 발생하는 인지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상 인식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도 사실 개인적으로 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글을 썼거든요 이미. 그걸 이제 읽고 캐치하신 분이 몇 분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주장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기간 협의해서 나눈 것도 이것도 저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예견된 상황에 대한 윤석열 쪽의 주장이 그렇죠. 있었고. 구체적 판단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 말은 뭐예요? 일단 찬 거예요. 이것만으로 위법하다 난 못하겠다. 오히려 찬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내가 재판하다가 이 부분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돼서 내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 가서 뒤집힐 그거는 내가 싫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썼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에 보면은 짧은 시간 빠른 지금 분석을 저희 이제 차성환 판사님이 좀 천천히 해주고 할까요? 계시긴 한데요. 천천히. 약간 어렵다는 댓글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으셔야 되는데 기자분들 국민들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어야죠. 이거는 이 결정문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판사를 또 불필요한 비난을 판사나 검사에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읽어 보시면 주된 이유는 그 형식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취소 결정을
그 빌미로 마치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취소했다. 아니면은 기간을 나눠 쓰는 게 잘못이다. 원래 이제 10일, 10일에서 최대 20일인데 검찰이 뭐 그 기간 분배에 관한 걸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했다. 그렇게 선동할까봐. 그 왜곡된 이야기다. 네. 그런 것은 네.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건 없다.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읽은 중요한 것처럼 팩트 체크이시네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가장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지금 내란 수기 혐의로 갇혀 있는 사람이 계속 석방 안 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에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준일 평론가가 그 부분 좀 먼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고 지금 뭐 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은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항고를 할지 말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항고를 하면은 7일 이내 항고를 하면은 또 항고하는 절차가 이제 법원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게 이제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또 있네. 오후에 반영됐겠네요. 한 사흘 연속 계속 이제 코스피가 오르다가 오늘은 2,560 정도로 이제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무슨 시장의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혼란스러워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만약에 항고를 안 하면요 7일 이후에는 석방이 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파면이 되든 안 되든 우선은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무는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 상태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관저로 이제 돌아가서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받는 거죠. 예, 대통령을 준하는 예우 이렇게 우리가 봤었던 그때 관저에서 농성했던 그거 있었잖아요. 경호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첫 번째 염려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좀 척을 졌던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경호처가 지난번에 체포 과정에서 완전히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경찰 인사 그 박철수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 이 사람 지금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도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지금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최상목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측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찰들 중에서 그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 가짜 출근 그 열심히 아침마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람들도 다 승진했대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깜빵에 죄송합니다. 구치소에 있는데도 윤석열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지금.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이제 관저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휴대전화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달하고 했을 때 윤석열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들이 굉장히 더 커. 지금도 지금 증거인멸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오늘 머니투데이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좀 다수설은 어차피 이거는 별개다. 형사재판하고는 별개다. 구속 취소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탄핵 심판도 어쨌든 이게 조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징계 절차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약간 희망 섞인 그런 어떤 교수님들의 약간 그런 게 좀 나왔더라고 멘트가. 그래서 이게 좀 초싸움이 된 게요. 완전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번의 이 타이밍 싸움이 된 게 뭐가 됐냐면 이게 일주일이에요 지금.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 지금 탄핵 심판이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 특히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주일이네요 딱. 가장 유력한 게 3월 14일인데 당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고를 할지를 여부해서 탄핵 심판이 먼저 지금 될지 아니면 이게 항고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지도 되게 지금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탄핵 심판을 빨리 주초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일단은 네. 이거는 이거대로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뭐 검찰에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탄핵 심판은 좀 더 빨리 땡겨야 되겠다 지금 이게 그러게요.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강사라님이 슈퍼챗 쏘시면서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언론인분들, 평론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치시지요. 두렵지만 국민들도 끝까지 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사는 것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뉴스 때문에 좀 불안감이 또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머니투데이에 나왔던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과? 저는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좀 안심이 되네요. 예. 뭐 지금 남은 거는 그 평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뭐 이제 증거 조사나 변론은 다 끝난 것이고 종결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내는데 지금 이것이 실체에 관한 판단에서의 문제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형식적인 거거든요. 주된 이유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구속영장을 치면요 그냥 서류 보고 판사가 집어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당직으로 했는데 이제 불러다가 놓고 물어봐요.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면은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간 걸렸다고 나왔어요? 33시간 걸렸다고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33시간 뺏겼잖아요. 수사기간이. 그러면 그 원래 구속기간 10일에서 33시간 뺏겼으니까 33시간만 빼라라고 할 것도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날짜별로 그냥 날려버렸다. 1일, 2일, 3일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100% 사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만약에 그게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불법한 구속은 취소된다고 하는데 청구뿐만 아니라 직권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잖아요. 검사의 청구도 가능해요. 제 말은 피고인만 청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다 취소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1일, 2일, 3일 단위로 해왔고 그것을 이번에 법원이 바꾼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많은 체포를 거쳐서 구속된 피고인들 중에 10일 딱 맞췄는데 그 10일이 아까 말한 그런 구속 전 그 실질 심사 시간까지 그걸로 해서 된 사람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윤석열 사례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깐깐하게 이제 다 석방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평등하죠. 왜 대통령한테만 이거를 법원이 내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여기서 즉시항고를 안 하면은 저는 검찰 해체로는 물론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직무유기 혐의인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도대체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뭐예요? 평등하게 하려면 다른 사건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건도 그럼 다 조사해 가지고 다 취소 청구해야 돼요. 직권으로 취소 청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음모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 검찰도 이렇게까지 법원이 해석의 대격변을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할 거라고는 설마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설마한 실수를 한 원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에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아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다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설마 하면서 넘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내려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반드시 해야죠.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모든 사건을 이제 그렇게 처리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검찰이, 저도 그런 생각 저는 죄송한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즉시항고를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 똑같이 적용하지도 않는다. 그럼 뭐예요? 윤석열만 봐준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는 국민들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뭐 검찰 뭐 해체론도 뭐 이미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기소청 만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러면 애초에 그런 논의가 혹시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주 안전하게 하지 말고 좀 늦춰가지고 혹시 이거 받아들여지면 풀려날 수 있는 정도로 해. 어차피 너희가 구속한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한 거니까 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런 식의 음모론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일부. 검찰이 일부러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즉시항고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즉시항고해서 예. 제가 차라리 잘 됐다고 했잖아요. 예. 올려야 돼요. 고등법원 올리고 빨리 판단을 그리고 올려라. 고등법원에서 또 예. 뭐 어떤 의견이 나오면 다시 재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잘 됐다는 게 초기에 절차적인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 김준일 평론가가 말했던 나중에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예. 걱정들도 좀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렇죠.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저는 판사로서 예. 이제 이 해석론의 격변이 하필이면 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됐어야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예. 적어도 시간으로 하자는 뭐 소수설 하여튼 반대설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수처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공수처가 계속 구속 후에 데려다가 조사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빨리 보내라. 그 쇼하지 말고 어차피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검찰이 그래도 공소장은 잘 썼다. 그것만 이용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데려다가 설사 조사 못해도 공소장 잘 만들 시간을 줘라.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라고 했고 공수처는 빨리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공수처는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네네. 공수처 때문에 발작한 건 아니고 근데 나머지 사항은 다 검찰 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견해를 확 바꿔버릴 거를 예상하지 못한 실수. 네. 그거를 수습하는 방식은 즉시항고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검찰의 빠른 이제 입장이 좀 나오길 바라면서 김준일 평론가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각 당에서 입장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법치주의가 살아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제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공수처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 저도 뭐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 기관을 폐지하는 게 그러면 능사냐? 국회가 뭐 잘못하면 국회 폐지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전 공수처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정비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 투쟁이 격화되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 그리고 구구 집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일종의 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격화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어떤 폭동 수준의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된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 나머지 국가기관들이 지금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국가기관들이 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구구집회에서 나오는 게 서천호 의원도 얘기하는 게 헌재하고 공수처를 뭐 처단하라 뭐 때려 부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그 부분이 지금 일단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결정문하고 이 보도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문 원본이 있고 보도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이 보도 자료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모호하게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되게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구속 날짜를 계산하는 게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오케이인데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에 판단은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주장들을 써놨거든요. 양측의 주장을. 그런데 이를테면은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방해 직권관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거를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수처가 이거 아예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 이 결정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제가 판사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세설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뭐 공수처의 뭐 사건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간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구속기간 배분들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있지 않으니까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결정문에는. 예.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요. 보도 자료를 보면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써놨어요. 이 보도자 이상. 그래서 이 판사님, 공보 판사님 좀 보도 자료 교육 좀 다시 받아야 되겠다. 네. 제가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공수처가 이거를 기소를 하고, 그리고 예. 공수처랑 검찰이 이거를 구속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빨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지금 요게 좀 과제로 했습니다. 아 진짜 뭐 하나 나오면 하나 또 쉽게 가는 게 없네요. 가는 게 없어 정말. 진짜. 예. 와, 이렇게 윤석열 힘든 거야? 파면과 윤석열 정부와 헤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일 평론가는 다음 방송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 듣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극우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땔감으로 쓰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갔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저희 그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리 났죠 뭐. 아, 근데 진짜 저희가 한참 또 이제 판사 출신인 차성환 교수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음모론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차성환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즉시 항고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예. 법원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법조문에도 이제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영장 재판, 뭐 실질 심사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법조문에 분명히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법원의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수를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하면 날수를 계산하고 예.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 하면 시간으로 계산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야 날로부터 날까지의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앞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격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중요한 사건에서 기준을 바꾸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해 갖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아, 근데 결국은 또 이 판단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법원에서 네. 한 결정을 항고법원에서 다시 이게 뒤집어질까라는 또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예. 또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어질 수도 아닐 수도 예,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장담은 못 하는데, 예.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결정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예. 체포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또 구속 실질 심사 거쳐서 그래서 이 쟁점이 적용되면 똑같이 불법한 구금이 될 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래 이참에 내가 이걸 한번 싹 바꾸겠어 예.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면.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은 받겠죠.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이게 시작돼야 돼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이제 하자, 예. 뭐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체포할 때 이런 절차 안 거치면 그 체포는 불법 체포야. 예. 아니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왜 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
뭐랄까 지금 내란 수괴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을 이 상황에서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들이 많은 건데요. 만약에 정말 이제 우리가 참 이 계엄을 겪고 나서부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와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윤석열 이제 그 인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소하라라고 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오늘 법원 결정에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첫 번째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유 수사권 문제.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정말로 뭐랄까 지금 불구속 재판 받아서 유죄 선고되면 뭐 징역 20년이 됐던 무기징역이 됐던 나중에라도 형을 복역하면 되는 건데 이게 수사권의 문제는 잘못하면 기소가 통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 공소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관할 위반이다, 이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파면은 된 민간인 윤석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출마까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면요. 아이씨, 뭐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근데 뭐 저는 약간 그렇죠. 좀 이제 여기서도 조금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 사실은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는 해석론의 가능성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공수처법 만들면서 온갖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첩 요구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수사권을 통일하는 규정을 해서 수사를 했고 법원이 영장까지 내줘서 그래서 수사한 거를 가지고 예. 그것을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부정하는 게 맞아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존에 지금 법원의 결정이 몇 번이 났어요. 아, 이미 영장을 적법하게 다 네. 내줬는데 몇 번을 무슨 소리냐. 저기 예. 체포 그다음에 이의 신청 그다음에 구속 기간 연장 예. 단 한 번도 그런 이유로 이 결정조차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어떤 수사의 위법이 공소의 기각에 달할 정도 또는 증거의 증거를 아예 다 부정할 정도로 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그 부분도 물론 우려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법을 만든 것 자체 때문에 이제 모든 이익은 다 피고인들이 범죄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선의 해석, 최선의 절차 또 법원의 영장에 따라 차근차근 한 부분으로 했다면 위법이 일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공소기각 사유나 그다음에 이제 위수준까지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예. 안 돼야 될 네. 것이고 안 돼야 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미리 좀 네, 그런 우려를 예.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방 주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게 계엄 겪고 나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죠. 근데 뭐 아. 교과서까지 갖고 오셨어요. 예. 왜냐면 로스쿨 제가 교수님이셔가지고 너무 뭐 오기 전에 주석서 다 뒤졌고요. 네. 조항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또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검찰이 또 하나의 어떤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 심사 청구할 때 이때 10시간 32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산입됐어도 구속이 취소가 안 돼요. 근데 33시간도 날렸지만 이 10시간 33시간을 일로 해서 또 문제를 삼았지만 또 이 10시간 32분 어떻게 했느냐. 10시간 32분조차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거는 아예 산입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13항의 이제 문헌인데요. 이 해석을 두고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뭐 학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거기서 보면 분명히 체포인지 구속 적분지는 밝히지 않고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 관련해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조항,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은
구속적부 심사에만 적용되고 체포적부 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부 이 문제되는 그 13항 214조의 2의 제 13항의 앞부분만 이제 체포 적용되고 뒷부분 구속 네.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속적부 심에만 적용되고 체포적부 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과를 인정하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으로 체포 거쳐서 구속되는 피의자들은 무조건 청구를 해야 돼요. 체포 적부 심사를. 그러면 그 기간을 2, 3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이제 그 수사 검사나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기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 방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 해석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즉시항고해서 법원의 네.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저는 특히 두 번째 쟁점, 그러니까 이 10시간 32분 이 체포적부 심사에서 이걸 아예 산입하지 않은 부분은 과연 이 해석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상위 법원에서 그 예. 말씀이시네요. 예, 제발 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의 최악의 가능성을 말하니까 또 너무나 이제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댓글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연우님이 주셨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니 안 하니 따라서 검찰 의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차피 내란죄는 피하기도 어려울 정도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안 한다고 항고 예, 지금 항고를 안 한다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항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다. 예. 그럼 바로 윤석열 대통령 풀려나는 그러면 것이죠. 석방주의하고 바로 예.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말씀을 좀. 일단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날로 계산한 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검사가 수사할 때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계산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1월 25일쯤에는 적어도 기소를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25일 날 기소를 안 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하려나 그랬더니 26일 날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완전 뜨악했어요. 아니 구속기간이 다 돼가는데 무슨 회의를 이제 와서 해.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회의를 했어야 되고 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의 열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럼 불기소하겠다고?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뭔 회의야 이 상황에서. 근데 26일 날 오전에 회의를 열고 결국엔 그날 저녁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법원의 결정 보니까 26일 날 아침에만 기소했어도 됐어. 9시 7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만약에 즉시 항고 안 하고 오늘 피고인 윤석열을 즉시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다 책임지고 오늘 밤 안으로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그때도 이상했어요. 왜 기소를 진작에 했어야 될 시점에 그때서야 회의를 소집하냐고. 그게 회의 목적도 제가 보기엔 불분명한데. 회의 보고 정말 답답하고 불안했거든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이거 일부러 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의도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아니 이게 뭐 정말 시쳇말로 완투데이 검사 생활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넉넉하게 하는 게 사실 실무상의 관행이에요. 절대로 구속기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기소하면 혼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다가 시간 이른바 초치기를 해가면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도 맞질 않고 그 상황을 총장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검사장 회의 소집하면서. 아침에만 했어도. 책임져야지. 그 회의 열었던 걸 까먹고 있었는데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안 하면 그런 음모론으로 저도 합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설마 즉시 항고를 하겠죠? 그래도 네, 뭐 오늘 아닌가요? 그런 결과를 하겠죠. 기다려야 될 설마 안 텐데. 설마. 근데 너무 설마가 근데 왜 발표 많아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예, 저희가 응? 4시에 다양한 한다고 의심을 그러더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계산된 착오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메시지를 아니 냈는데 그런 말 들을 만해요. 그럼 빨리 이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선 즉시 항고를 하라라고 하는 게 두 분의 동일한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하여튼 뭐 오동훈 공수처장님 저는 아무런 유감도 없고 그런 제가 이제 몇 가지 막 심한 말을 중간중간 이제 공적인 의미로 했던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 그만 하라고 그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조사하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 그 주장이 나왔어요 이미 그 구속기한 가지고 다투는 주장이 그때 이미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라. 사건을 검찰에 보내라. 공수처가 아무런 조사 없이 보냈다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용기고 훌륭한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빨리 보내라 제가 뭐 나름 페북에 글 쓰고 막 예. 그 저기 혹시 공수처 아는 분 있으면 전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는 모르겠지만 오동훈 공수처장 그래서 빨리 보냈어요. 그래서 검찰이 충분한 여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 검찰이 이런 실수를 결과적으로 한 거는 물론 이제 법원의 이런 격변에 가까운 두 가지 쟁점에서의 견해 변경을 설마 했겠지만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주의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즉시 항고조차 안 한다. 저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검찰총장 사퇴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당연하네요. 그 정도는 아니, 당연히. 당연히 사퇴는 네. 기본이에요. 네. 네. 아니, 이런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총장이 책임을 안 져요? 일단 네. 사퇴하고 정말 뭐 내란과 관련한 혐의점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와중에 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중앙일보가 공수처 과욕이 윤석열 구속 취소 불렀나, 수사권 논란 후폭풍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의 어떤 핵심 책임이 공수처한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초기에 어느 곳에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 행사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상황도 아니었고 공수처가 수사권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적인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어요. 이거 감당 못할 사건이거든. 예. 그걸 왜 물론 공수처법에 이첩 요구권이 있지만 그 이첩 요구권의 행사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경찰이 했어야 될 사건이다. 그게 제일 깔끔했죠. 내란죄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이 된 게 이제 법원이었거든요. 예. 법원이 영장이 막 경찰, 검찰, 공수처 막 들어오니까 중복되니까 한번 그 중복된 걸 이유로 그냥 딱 치면서 좀 정리해 와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상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는 결국 공수처였던 거예요. 이첩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아쉬운 것이 이첩 요구를 할 때 새 기관의 협의가 사실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런 이 이슈에 더 뛰어들게 된 게 이첩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이미 이첩 요구는 했으니까 저도 이첩 요구가 자신의 능력을 넘는 과욕이라는 건 저도 사실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함부로 했을 건 아닌데 근데 또 하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 정리할 수 있는 장치는 이첩 요구라는 형태로 공수처한테 줬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면 그 세 기관이 협의했을 때 모르겠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앞으로 가면 공수처 만든 게 잘못이죠. 근데 그럼 이제 그다음 왜 공수처를 만들었느냐. 사실 검찰이 여러분 잊으셨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불기소했어요.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수처의 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꽤 역사가 깊습니다. 예. 1996년 7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도 대통령도 얘기했고 이회창 대선 후보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어떤 개혁의 노력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것, 뭐 그게 지금 저희가 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거기에 소모할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은 윤석열 석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내란 종식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막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또 그래서 각 당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다들 이제 즉시 항고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법치주의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늘 결정을 좀 환영하고 있는데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원래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오히려 공수처를 공격하는 식의 메시지이거든요. 김용남 전 의원님 웃으셨는데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 석방돼서 돌아오면 제일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는 국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버젓이 살아갖고 저 공간으로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대선 운동을 해요. 특히 여당은. 그러다가 발 묶여 있다가 갑자기 헌재에서 딱 탄핵 인용되면 야당 후보는 저만치 뛰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곤란해지는 건 현실적으로는 국힘인데 이게 보면 생각이 짧은 거죠.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국힘이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제 전전긍긍하는 게 국민의힘이다. 이런 보도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힘의 후보가 조금이라도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확실하게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속돼 있으면 절연이 쉽지. 근데 나와서 막 다니고 여기 나타났다가 뭐 집회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절연을 해요? 절연했다가는 윤석열이 집회 가서 마이크 잡고 저 나쁜 놈이라고 때려부시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석방이 되면 집회에 나와가지고 극우 집회 나가서 선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평소에 성향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야, 그럼 그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제재가 안 되죠. 아이고. 근데 이게 뭐 이제 하나 이제 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뭐 최악의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제 결국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사실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법원에서 그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문제되면 풀어주고요. 근데 풀어준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전히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아니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마치 법정에서 구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속 결정을 내려서 다시 구속하기도 해요. 법원의 임의로.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가지는 권한인데 이제 그것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검사가 촉구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응해서 하기도 해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뭐 만약에 또 정말로 그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법원은 여기서 증거인멸 우려나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 또는 재판 출석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재판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아까 이제 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선동하고 또 허위 진술을 전반적으로 퍼뜨리는 행동이 나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풀어주고 나서 바로 다시 구속을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지금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 한 이 재판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구속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법원의 의무다. 그런 상황들이 우려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벌써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기자들이 또 관저 앞에 가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갈등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고 오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직무 복귀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과 하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시간에 이제 관저 앞에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 반대, 지금 구속이 취소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또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고 여의도에선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 그렇죠. 오늘 이 뉴스가 그것의 변수가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하고 헌재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구속 기간의 계산, 뭐 수사권의 문제 이거지. 헌재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 소추에 의해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상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문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뭐 최상목 부총리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 또 실질적인 선포 가능한 요건의 부재의 문제, 뭐 이거는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의 오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검찰이 선수를 잘못했다고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탄핵과는 별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두 분은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이 건이 그렇게 연결해서 볼 게 전혀 없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빠른 파면이 일어남으로써 이 석방 건과는 별도로 민간인 윤석열이 다시금 다른 혐의, 지금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내려오게 되면 다르게 받고 있는 혐의들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으로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헌재 탄핵 인용,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헌재에서 파면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이고, 뭐 직권 남용이 됐던 아니면 뭐 많죠. 예. 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최상병 사건도 있고 하다못해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업무 방해 혐의. 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그렇죠. 선거 사무와 정의로운 관련된, 뭐 형평성 있는 정당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라도 정당에 대한 업무 방해는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죄명으로 다 기소가 가능하고 또 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언제 나느냐. 예. 지금 더 급해졌어요. 구속 취소 결정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고, 저는 재항고까지 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2, 3개월 동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만에 1심을 못 끝내죠. 예. 그러면 하다가 풀어줘야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지금 딱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되면 민간인이니까 다른 범죄 수사해서 구속하면 되죠. 아. 그러면 다시 6개월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런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그거를 별건 구속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예. 이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검찰의 아주 확고한 수사 관행이었고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탄핵 이후에 물론 이제 인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지만 다시 수사가 되는 뭐 소위 명태균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만 제대로 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 하듯이 그냥 구속영장 쳐서 이렇게 하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할지 뭐 지켜봐야겠죠. 예. 즉시 항고가 진짜 중요하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3월 7일 오후 5시 54분 이 시각까지도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모든 게 느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도 검사 아니, 출신이시잖아요. 다 제일 아니 이런 적이 없어요. 정광석화 같지 않나요? 아니 이런 적은 없어. 보니까 예. 확실히 심은정 총장은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늦어?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탄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핵하면 또 이게 헌재에 가서 좀 복잡해지기는 되는데. 사퇴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상황 정말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죠. 그 자리 지키는 게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네, 느린 게 아니라 태업이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요.
검찰총장 지금 퇴근하신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초유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법 지식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정말 구속 취소라고 하는 네. 절차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발칵 뒤집어지고 뭐 몇 명 옷 벗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미- 검찰에서 보면 그럼요. 구속 취소는 구속 절차, 구속을 잘못했다는 그렇죠. 건데 그 난리가 나는 거라 실무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참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때문에 전 국민의 헌법 지식이 왕창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형사소송에 대한 지식이 왕창 올라가게 생겼어요. 또. 네. 그 제가 여기까지 하긴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 삼은 이제 판단을 안 했지만 쟁점이 되는 거 오늘 법원에서 예. 문제 삼은 내용. 예, 거기서 보면 구속기관의 배분을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검찰에서 가능한 20일 중에 이제 무난한 게 20일로 하자. 그러니까 뭐 둘 다 20일은 안 되고 합쳐서 20일. 이게 제일 보수적인 견해고 그리고 10일 정도가 무난한 견해인데 근데 공수처에서 10일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사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위법수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는 그거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공수처법. 예,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전 2조 국민이 형사소송법까지 공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제 2조에 야. 제 3호에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직권남용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란죄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서 관련 범죄로 가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4호 라목이라고 합니다. 라목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근데 이 인지를 지금 이 판결문에서는 인지 절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옛날에 이거는 실제 인식의 사실 인식의 문제지 이제 입건의 하나의 사유인 인지나 고소고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쟁점도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또 페북에 썼던 거를 또 논문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쟁점들로 하더라도 위법이 인정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공소기각 그다음에 저기 뭐 증거능력 배제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자 그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예, 과대평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뉴스를 보면서 좀 놀란 마음들을 그리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마음들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늠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앞으로 우리 어떻게 뉴스를 좀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민시이지 않습니까? 50대의 민주시민이 된 자본주의자, 민주투사가 된 예. 시장주의자. 시장주의자. 네, 죄송합니다. 뒤에 틀렸네요. 자본주의자면 오민자지. 아니 근데 그 진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뉴스를 보고 그 더 힘내서 심차게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녹록지 않구나 이게 정말 어렵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도 뭐 한 번 부결되고 두 번째 만에 됐습니다만 이 구속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체포 자체도. 그러니까 체포해서 구속하는 거가 정말 힘들었는데 뜬금없이 풀어주라고 법원 인용 결정이 나고 나니까 진짜 이 녹록지 않은 과정인데 지치지 말고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싸우자, 지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십니다. 좀 그 광고 비슷하게 하나 드리겠는데 예. 제가 최상목 대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방송 출연하셔서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건 탄핵 불복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헌재 결정을 한번 불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고발 운동이라고 치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 월요일까지 좀 10만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가 댓글창에 지금 제작진이 좀 이거 넣어주시겠어요? 클로즈 할 수 있나요? 이것 예. 좀 보여주세요. 예. 그 찾으시기 힘드시면 구글에다가 고발 운동 치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꼭 좀 해주시고 그게 잘 되면 제가 월요일 날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을 예, 고발하겠다. 기자회견하고 예. 여러분이 얼마나 성원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지치지 말고
저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검찰, 공수처, 뭐 야당, 여당.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그 말을. 시작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초의 중요한 결정,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한 승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은 반드시 묻고 설사 검찰이 기소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재정시정도 가능합니다. 법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앞으로의 헌법 결정이 났을 때 불복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은혁 임명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월요일에 서울중앙지검 가신다고 합니다. 10만 명 모아서. 10만 명 모아주시면. 예, 10만 명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싸워야 된다라고 김용남 의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차성환 교수님은 그 지치지 않고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댓글에서 링크 하나 눌러보면 또 그것이 쉽게 같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댓글창에 지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아니 사실 저도 심 빠져요. 근데 그래서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뭐랄까 영끌해서 예. 영끌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싸우자. 진짜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지금 네. 중요한 거 많이 남았어요. 비아폰도 남았어요. 비아폰도 지금 압수수색해야 돼요. 네, 두 분 덕분에 오늘 또 뉴스를 좀 제대로 들어가 본 것 같고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댓글로 의견 나눠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와주신 두 분한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월 7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차성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댓글창에 고발운동 동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